2월 2일 목요일 정봉재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호를 업고 각종 이권을 취한 최순실 씨가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에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개입했다는 정부의 미얀마 원조 사업은 과연 무엇이고 최 씨는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왜 맨날 같이 나오세요? 헷갈리게. 최진첸. 이번 기회에 두 분 누가 위세요? 확인 안 해봤는데요. 한번 민증 한번 까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말판 계산해봐야죠.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예. 한번 들이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증 까갖고 가위바위보 갖고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요. 예. 좀 아니, 그 개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핵심은 짜증나서 기사도 안 봤어.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해외 원조 예. 정부 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ODA라고 부릅니다. 미얀마 K 프로젝트,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주식 뭐 이런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무려 760억.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760억 원이 또 최순실 씨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t. 오피셜. 오피셜에? 예, 오버시가 그러니까 아니고. 공적 내지는 정부 해서 지원, 개발 알았습니다, 지원. 선생님 이렇게.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이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내가 기사를 안 봐갖고.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예.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게 2016년 작년 3월 달에 예. 최순실 씨가 지금 어제 그 특검에 나갔던 이 유대사를 부릅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미얀마 대사 갈 생각이 원래 있나? 뭐 하던 분인데요, 유대? 원래는 삼성전기의 그 유럽 법인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도 하고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달에 4월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이 미얀마 내에 이 K 그 한류 K타운 사업을 프로젝트. 하는 예. 그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방문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그쪽에 한류 드라마도 잘 나가고 또 그 김치 보쌈도 잘 되는 거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이 미얀마 대사가 경질이 됩니다. 지금 후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순백 그 대사가 예.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교체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사가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던 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9월 달 무렵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무렵에 그 ODA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코이카, 예. 그 국제지원단에서 하는데 이 국제지원단에서 이걸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760억이란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사가 이 일을 해내면서 그와 같은 이권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 것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혐의가 뭐였습니까?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이게 400억이 넘고 다른데 200억이 넘어서 43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그 체포영장을 받는데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란 듣도 보도 못한 죄명이 새로 나오는 것이죠. 알선수재는 뭐냐면은 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브로커다. 업무와 관련해서 브로커를 해서 알선에 관해서 대가관계로 돈을 받는 것을 알선수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큰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는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고 그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외교계의 국정농단 플러스 이권 개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치적 파장까지도 그 문제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그 해외 개발 원조, 이른바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그렇죠. 코이카가 이제 집행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죄송하지만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나가는 돈은 이제 유엔에서 의무적으로 규정, GDP의 몇 프로 정도로 해외 원조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작게 하는 나라인데 이른바 이 코이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눈먼 돈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원조하는 돈들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빼먹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 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박용준 왕차관이 그랬었죠. 해외 자원외교 하면서 그래서 4자 방안이에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세 가지. 돈 다 빼돌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그냥 그때는 그래도 그 직책이 있는 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 지금은 이 최순실 그냥 강남 아줌마잖아요. 아무 직책이 없는 강남 아줌마가 모든 걸 기획하고 여기 보세요. 이걸 해먹으려고 3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 유재경만 나왔는데. 유재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국제 코이카라고 그러죠. 코이카 이사장도 최순실이 임명합니다. 앉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앉히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두 사람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앉혀놓고 뭔가 해먹으려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권을 해먹는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통로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최순실이 혼자 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나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대사 같은 경우도 대사를 임명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외교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방법. 물론 국무회의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앉힐 수 있는 그런 그전 정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회장도 대사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순실의 동의든 아니면 제안이든 아니면 어떤 요청이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업무에까지 최순실이 손을 뻗쳐서 자기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유재경 대사가 면접 비슷하게 받는 자리에 이 사업에 실제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의 대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 그다음에 유재경 씨, 그리고 실제 최순실이 지금 주식 20%를 갖고 있다고 하는 모 회사 인모 씨죠, 그 사장이. 인모 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틀을 짜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들어간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은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무산이 됐는데 얼마나 사업성이 없었으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무산이 되겠어요. 코이카에서는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재경 대사는 본인이 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이카에서 실사를 갔었나 봐요. 물론 이 최순실도 유재경과 함께 미리 실사를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실사를 가봐서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어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또 반대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업이 불발이 되고 대통령이 2번째 미얀마 방문할 때 이걸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사를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이카 이사장까지 임명하고 모든 걸 하나로 짜서 들어가려고 했던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그 모습이 우리 현 정부 또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이 유재경 대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태가 터지던 11월 무렵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사 썼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확인해서 JTBC가 일보를 쓴 건데요.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는 뭐였냐면, 이 유재경이라는 사람이 삼성전기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프랑크푸르트는 최순실 독일 그렇죠. 근거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지원을 삼성을 통해서 했던 관계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를 못 나갔었는데 당시 교민사회에서도 미얀마 대사하기 전에 유재경 대사가 한 번도 미얀마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미얀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연락이 와서 네. 그런 연락이 와서 내가 이거 보이스피싱 받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던 했어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미얀마 대사로 간다고 할 때부터 교민사회가 출렁였다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아무런 연계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민간 기업인 출신인데 왜 대사로 가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 교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유라와 삼성과 유재경 대사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혹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 속에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재경 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아그레망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교관을 다른 나라 대사로 파견할 때 그 나라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동의서를 물어보고 이 사람 괜찮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쪽 나라에서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고 이런 절차를 아그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썼을까? 삼성과 아그레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해외 개발 원조 사업까지 손을 대서 수백억을 해먹으려고 했다. 알선수재 미수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알선수재 기수입니다. 이미 결국은 이 사업 자체 코이카에서 사업 자체는 안 사업 됐지만.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760억 되는 건물을 사실 짓고 거기에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대행 업체가 엠모 업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엠모 업체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사장이 임모 씨가 있는데 결국 이 코이카 사업에서 입점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인모 씨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지분 뭐 어디는 15%, 누구는 20%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 20%라고 한다고 하면 지분을 차명으로 해서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최순실 씨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지금 법원으로부터 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쉬웠는데. 그러니까 롯데에 그 장녀 누구 있습니까? 예. 신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자리에 몫을 넣어주면서 거기에 뒷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뒷돈을. 딱 그건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했다는 건데 예. 뒷돈을 받은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 들어오는 업체의 주식 20%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주식 한 주가 액면가가 한 5천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5천 그것이 원이요? 한 네. 4만 주로 받아서 5, 4, 20 액면가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달에 코이카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됐고 그 성공하는데 그 엠모 업체가 실질적으로 입점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 기업이 상장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50배 이상의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50배 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10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언론에서 나오는 이 추정적인 이익의 금액이 그와 같은 그럼 계산에서 검찰은 나왔다고 어떻게 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검찰은 2천만 원 계산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액면가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결국 5천 원 주식 4만 주에서 2천만 원 주식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검찰로서는 액면 주식 5천 원짜리를 받은 것은 받은 거니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할 때 대통령의 그 과정이 진행될 때 대통령의 역할은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그분도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대통령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예를 들면 이 근데 인맥을 그냥 나 통치행위했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보면요.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행위였다.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뭐 누가 추천해서 그렇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최순실이 가끔 좋은 사람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 임명하기도 했다. 여러 명 추천받아서 뭐 그 중에 한 명 하는 겁니다. 추천은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너무 추천한 게 최순실 혼자잖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추천을 많이 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지금 인맥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사가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막 그때 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억나시죠? 그 이모 본부장입니다. 이거 이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모 본부장이 어쨌든 이모 씨가 집사 역할도 했잖아요. 좀 들어와 있죠. 귀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승장구했는데 기사에 보면 대통령이 그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승진시켜라고 얘기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사 내용이 맞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본부장 최순실을 열심히 프랑크푸르트에 도와줬던 그 법인장을 본부장까지 승진시켜서 원래 본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제2본부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순실을 도와줬는데 이 유재경 대사와 그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 이모 씨가 유재경 씨를 최순실한테 청거를 한 거죠. 추천을. 지금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상화 씨가 유재경 대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런 이상화? 얘기를 이상화 지금 KB 하나은행 본부장이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은 이모 씨라는데 여기서 지금 뭐 벌써 지금 언론에 지금 다 나오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유재경 지금 현재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른바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에 근무했습니다.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이 누구죠? 어디죠?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지원했는 비대계. 바로 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검으로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이 결국 그 기존에 있던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뇌물죄와는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삼성과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이론 구성, 새로운 범죄를 구성을 해서 결국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할 때도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플러스 하면 그 이사장 있잖아요. 코이카. 이 사람도 그 인맥에 함께 들어있어요. 이 사람도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었어요. 예전에. 이사장 되기 전에. 그때 또 고대 아까 인맥 얘기하셨는데 고대 인맥의 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 그다음에 유재경, 그다음에 김인식 이사장까지 그분이 다 고대 출신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동문회 비슷한 무슨 소식지가 어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뭐 고대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순실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조직을 왜 못 파고 들어가냐면 특정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선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 학맥이 있어요. 이게 고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2011년까지 삼성에서 근무했던 양혜경 씨. 그분이 고대 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방위산업에 손대고 있고. 특검을 여기까지 본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까 이거 삼성과 오래전서부터 최순실과의 거래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의 한 떡고물이 뚝 미얀마로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 인맥이 프랑크푸르트에 생겼던 것이고. 그러니까 최순실 프랑크푸르트를 그렇게 좋아해서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인맥들을 만들고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사실 전문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외교관으로 일하신 분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는 옆집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맞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설명을 좀 하자면 삼성이 글로벌 마케팅실, 그러니까 미전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안에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최순실 씨, 그리고 장시호 씨,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정유라 씨, 이런 지원을 하는 핵심 부서가 되는데 이게 그 계열사가 있잖아요. 삼성에. 여러 계열사들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기에 글로벌 마케팅실에 유재경 대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전체 삼성의 골간 조직 차원에서 움직였던 흔적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면
그렇다면 거기는 반드시 최순실 씨하고 오래전서부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유재경 대사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하는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폭발성이 크네요. 생각보다. 사실 오늘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이 이른바 그 동남아 미얀마에 대한 이른바 외교농단 사건 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안종범 이 그 수석에 대한 뇌물 문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그렇기 때문에 바빠지겠어요.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원래 특검이 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오히려 어떤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월척을 낚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월척이면서 동시에 신받다. 아, 그렇죠. 신박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공적 원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점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온 것은 그냥 문화융성 차원에서 이 동남아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아웅산 수치의 여사가 들어오는 민주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한류를 심으라라고 해서 그런 문화융성 차원에서 했다라고 밖에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그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안종범 전 수석이 박채윤 Y 제이콥스 보면은 김영재 비선 의료 농단 문제의 그 부인 그 부분과 관련해서가 오히려 정치적인 파장이 더 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선물 명품백 선물 받은 것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금액 자체가 수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안전수석이 누굽니까? 보면은 복심 중에 복심이고 수석 중에 수석 아닙니까? 그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급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청와대 내에 근무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박채윤 이 Y 제이콥스 사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것이 영장이 발부가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하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네. 왜 명품백을 선물하는지 모르죠. 저는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채윤 사장이 우리 실장님은 전 수석님은 TV에 너무 자주 나오고 해서 직접 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사모님한테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게 사모님한테 준 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부부가 그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 공동지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박채윤 씨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뇌물 공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종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수수 직접 그 뇌물 수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특가법상 뇌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백을 선물할 때는요. 백 안에 현금이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뭐가 이제 채웠느냐 그러면 이건 뭘 채워놓죠. 그러니까 백을 넣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빈 백 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그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 지갑 드릴 때 그냥 넣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드는지. 이번에 아마 압수수색을 다 했는 과정에서 특검에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종의 다른 것이 있을 가능성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산삼이 발견됐어요. 두 줄기. 네. 미얀마. 그 다음에 박채윤 뇌물. 예. 야, 이제 이러면 안종범 수석은 다 밝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작 자기가 받은 건 가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지시받아 자기를 한 것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사실 얘기를 많이 했지 이제 않습니까? 공동 정범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도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게 뉴스에 이제 목소리가 직접 나왔잖아요. 예. 그 녹취록이 직접 나와가지고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안종범 수석의 목소리까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추석이라 식당 잡기가 힘들다. 이렇게 박지훈 씨가 얘기를 해요. 만나고 싶은데 선물 드리고 싶은데 추석이라 식당 잡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또 누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 누가 녹음했는지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의 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를 잘 들어보면은 안종범 수석의 목소리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 반면에 그 박채윤 씨 목소리는 조금 흐리게 들립니다. 그럼 누가 박채윤 씨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리고 박채윤 그 씨는 폰은 이 핸드셋을 갤럭시 해서 폰이고. 예, 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전파로 통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선명합니다. 왜 녹음 기능을 그렇기 눌렀을까? 때문에 저도 왜 그걸 왜 눌렀는지 눌렀을까? 아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보험이죠, 아니, 보험. 나중에 안 폰이죠. 돼. 문제가 되면 그걸 터트릴 수 있는 거. 네. 지금처럼 예를 들면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제이콥스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안 도와주면. 안정범 수석이 받고 그렇죠. 입을 싹 닫고 그럼 문제 이거 들이미는 거죠. 나 녹음한 거 있다고. 예, 그럼 뭘. 좋은 근데 음원이 아니요. 있는데 하나 들어보실래요? 아우, 녹음 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아니, 예. 처음에 안정훈 선생님 그렇게 뭐라 하고 계속 그러냐면 얘기해 백을 보세요. 줘서 아유프한테 점수 많이 땄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정훈 수석이. 전화상으로. 천하상으로. 야. 그러니까 뭐, 더 선물을 더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명절인데 선물 드려야 되는데 중식당 예약이 잘 안 돼서 지금 만날 수가 없어. 안타깝다. 그랬더니 예. 괜찮습니다. 추석 지나고 주셔도 됩니다. 안정훈이 그렇게 얘기해요. 추석 명절이었나 봐요. 예. 근데 중식당 잡아야 되는데 예약이 안 돼서 예. 못 드려서 안타깝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나서 주세요. 예. 이게 수석이 할 짓입니까? 아니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범죄 질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정범 수석은 김영란법조차도 농단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김영란법 통과된 이유인가요? 그 전이긴 합니다. 김영란법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작년에 그 추석이 통과돼서 있었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대 같은 경우 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이 되기 전부터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되기 전부터도 1,000원이라도 하면은 아웃하겠다 그렇게 했던 시점인데 이 안종범 수석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게 시내 유명 이 5성급 호텔에 중식당에서 보양식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가의 공복으로서 할 노릇이겠습니까? 때려주고 그걸 싶죠. 보고 저는 방송에서 그거 듣고 정말 피가 정말 사실 거꾸로 흘렀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너무 흥분하지 보수는 마세요. 부패해서 망한다는 게 바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왜 노수침을 뱉으세요? 저한테 아, 자해 방송을 하시네요. 아주 그냥 제가 좀 열받는 아니 근데 하루였습니다. 장 기자님 저는 네. 그 명품백을 돈을 넣어갖고 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뜨끔한 거야 이게. 우리 집사람. 네. 우리 집사람 줬다고요. 눈동자가 흔들리시는데. 무슨 전바요? 최순실에? 야, 근데 저건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아, 보수라는 거에 공감하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가 대단히 맞아요. 그동안 강조해 네. 왔던 게 마치 원칙, 신뢰, 준법. 준법, 예. 법치주의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그 이미지로 대통령에 그럼요. 당선된 측면이 원칙을 지키는 큽니- 정치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정한 짓은 안 할 거야라는 국민적 신뢰, 그 믿음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던 건데 지난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전반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정말 국민들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특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들이 식당에 가더라도 더치페이하고 막 이러던 때예요. 작년 가을이면.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뭐 5성급 호텔에서 보양식 먹으면서 명품백에 뭐 현찰까지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고받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도덕적 책임 의식, 아무런 도덕적 문제 의식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안종범 수석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까지 연결되는 지점은 있나요,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근데 사실 어딘가에서 터질 때가 온 거 있을 아니에요, 가능성은 이제? 있죠. 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김영재 씨가 그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본인이 몇 번 갔습니까?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네. 하다가 한 5번 정도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예, 네. 그러면서 혼자 갔냐 했더니만 부인하고 같이 갔다 온 부인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한테 영장을 쳤죠? 부인한테. 김영재 씨한테 했는 것이 아니고 부인인 박채윤 씨한테 영장을 했습니다. 증거 지금 그 언론 브리핑을 봤더니만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김영재 씨가 문제인가 했더니만 술술술술 관련된 증거를 봤더니만 오히려 뒤에서 핵심적이고 열심히 했던 거는 김영재 씨가 아니고 오히려 박채윤 씨였다는 그 것이죠. 설이 계속 돌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박채윤 씨는 Y 제이콥스에서 각종 뭘 했습니까?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예. 그거를 납품했고 청와대에서 직접 받아서 청와대에서 주는 선물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물론 샘플 정도는 대통령한테 써보라고 줬다는 것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했다는 그렇기 거 아니에요? 때문에 과연 그러면 안종범 수석 선에서 끝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특검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특검의 수사의 칼날은 최종적으로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최 교수님. 예. 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9일이요? 예. 이재용 영장 기각된 날. 그렇군요.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억을 못하고 역사를 예. 기억하고 있군요. 예. 그러면은 역사 관심 없으세요? 아니, 있죠. 교과서 국정화 지지합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로 사실 특검이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무척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힘 빠진 건 특검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재까지도 영향을 줘서 뇌물죄로 기소를 했으면 예.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전체 구도가 다 흔들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검으로서는 두 가지 미얀마, 예. Y 제이콥스. 특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특검 분위기는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예. 두 가지 건이 물론 이제 삼성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대체 청구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거의 한다는 쪽으로 그쪽으로 간것 많이 같은데요. 흘러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격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사실. 그럼요. 최순실의 지금 뭐 아니, 미얀마 보수를 그래서- 지지한다는 최준영 변호사도 피가 그러니까요. 거꾸로 솟는다 그랬어요? 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비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런 119 불러주세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국민들도요 특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기대가 참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연장하셔서 제가 끝까지 그게- 안 났다면 예. 조금 더 조사해서 완벽하게 이 모든 문제를 털고 가야 돼요. 그게 박근혜 정부한테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또 드러나면 얼마나 또 창피스럽겠어요. 그럼요. 이미 여기서 다 정리하고 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사과를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어 본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압수수색한 데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나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 추측컨대는 김영재 그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했었잖아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휴대폰입니다. 그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봤더니만 공교롭게도 이게 나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지금까지 다음에 갖고 갔던 있었네. 것이 갖고 있었네. 바로 안종범 수석의 집으로 닥쳤는데 최근에 저거 기억나십니까? 안종범 수석이 기존에 있던 17건의 수첩 이외에 추가적인 또 나왔잖아요. 나왔다고 예. 했는데 제가 감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을 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 그 안종범 자료들. 수석의 수첩이 나오고 지금 여러 개 있는 이 고가 명품 가방도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왔는 이 그 가방과 관련되는 이 자필 메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에 또 다른 어떤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사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특검이 못하겠지만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결국 검찰로 수사를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특검 싶습니다. 연장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예, 황교안. 지금 황교안 예. 카드가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점점점이다.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실망스러워 함께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인이 실망스럽다고 해도 이것이 정치를 외면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의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듯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월 2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방문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그쪽에 한류 드라마도 잘 나가고
또 그 김치 보쌈도 잘 되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달에 이 미얀마 대사가 경질이 됩니다. 지금 후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순백 그 대사가 예.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교체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사가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던 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9월 달 무렵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무렵에 그 ODA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코이카 예. 그 국제지원단에서 하는데 이 국제지원단에서 이걸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만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760억이란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사가 이 일을 해내면서 그와 같은 이권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저도 깜짝 놀랐는 것이요. 예. 사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혐의가 뭐였습니까?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이게 400억이 넘고 다른데 200억이 넘어서 43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그 체포영장을 받는데 뇌물이 아니고 알선 수재란 아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죄명이 새로 나오는 예. 것이죠. 알선 수재는 뭐냐면은 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브로커다. 업무와 관련해서 예. 브로커를 해서 알선에 관해서 대가 관계로 돈을 받는 것을 알선 수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큰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알선 수재는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고 그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외교계의 국정농단 플러스 이권 개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치적 파장까지도 문제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홍범 수석의 추첩 속에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재경 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아그레망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교관을 다른 나라 대사로 파견할 때 그 나라에게도 동의서. 물어보잖아요. 네, 동의서를 동의서 물어보고 이 받는 사람 거죠. 괜찮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쪽 나라에서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고 이런 절차를 아그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썼을까? 삼성과 아그레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해외 개발 원조 사업까지 손을 대서 수백억을 해먹으려고 했다. 알선 수재 미수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알선 수재 기수입니다. 이미 결국은 이 사업 자체 코이카에서 사업 자체는 안 사업 됐지만.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760억 되는 건물을 사실 짓고 거기에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대행 업체가 엠모 업체라고 있는데 그 엠모 업체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사장이 임모 씨가 있는데 결국 이 코이카 사업에서 입점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인모 씨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지분, 어디는 15%, 누구는 20%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20%라고 한다고 하면 지분을 차명으로 해서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최순실 씨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지금 법원으로부터 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씌웠는데. 그러니까 롯데에 장녀 누구 있습니까? 예. 신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자리에 몫을 넣어주면서 거기에 뒷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뒷돈을. 딱 그건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했다는 건데 뒷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의 주식 20%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주식 한 주가 액면가가 한 5천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5,000 그것이 한 4만 주로 말해서 5, 4, 20 액면가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달에 코이카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됐고
그 성공하는데 그 M모 업체가 실질적으로 입점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 기업이 상장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50배 이상의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월 2일 목요일 정봉재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호를 업고 각종 이권을 취한 최순실 씨가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에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개입했다는 정부의 미얀마 원조 사업은 과연 무엇이고 최 씨는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왜 맨날 같이 나오세요? 헷갈리게. 최진첸. 이번 기회에 두 분 누가 위세요? 확인 안 해봤는데요. 한번 민증 한번 까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말판 계산 해봐야죠.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들이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증 까갖고 가위바위보 갖고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요. 예. 좀 아니, 그 개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짜증나서 핵심은 기사도 안 봤어.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해외 원조 정부 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ODA라고 부릅니다. 미얀마 K 프로젝트,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주식 뭐 이런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무려 760억. 이게 예산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760억 원이 또 최순실 씨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t. 오피셜. 오피셜에? 예, 오버시가 그러니까 아니고. 공적 내지는 정부 해서 지원 개발 알았습니다, 지원 선생님 이렇게.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내가 기사를 안 봐갖고.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게 2016년 작년 3월 달에 예. 최순실 씨가 지금 어제 그 특검에 나갔던 이 유대사를 부릅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미얀마 대사 갈 생각이 원래 있나? 뭐 하던 분인데요, 유대. 원래는 삼성 전기의 그 유럽 법인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 들어가고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달에 4월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이 미얀마 내에 이 K 그 한류 K-타운 사업을 프로젝트. 하는 예. 그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수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그 해외 개발 원조, 예. 이른바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그렇죠. 코이카가 이제 집행단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죄송하지만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나가는 돈은 이제 유엔에서 의무적으로 GDP의 몇 프로 정도로 해외 원조 하라라고 하는 그렇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작게 하는 나라인데 예. 이른바 이 코이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눈먼 돈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원조하는 돈들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빼먹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 전 정권 때, 예. 이명박 정권 때 예. 박용준 왕차관이 그랬었죠. 예. 해외 자원외교 하면서 그래서 4자방 아니에요. 4대강 예. 자원외교 예. 방위산업. 예. 세 가지. 예. 돈 다 빼돌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그냥 그때는 그래도 예. 그 직책이 있는 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 네. 지금은 이 최순실 그냥 강남 아줌마잖아요. 아무 직책이 없는 강남 아줌마가 모든 걸 기획하고 여기 보세요. 이걸 해먹으려고 3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예를 들면 그 유재경만 나왔는데. 유재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국제 코이카라고 그러죠. 예. 코이카 이사장도 최순실이 임명합니다. 앉혀요? 네, 앉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앉히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두 사람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앉혀놓고 뭔가 해먹으려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X를 해먹는다는 예, 거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통로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최순실이 혼자 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나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대사 같은 경우도 대사를 임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외교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방법. 물론 국무회의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앉힐 수 있는 그런 뭐 그전 정권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중앙일보 회장도 대사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주미 식이니까. 대사. 예. 예.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순실의 뭐 동의든 아니면 뭐 제안이든 아니면 어떤 요청이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업무에까지 최순실이 손을 뻗쳐서 자기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유재경 대사가 면접 비슷하게 받는 자리에 이 사업에 실제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의 대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 그다음 유재경 씨 그리고 실제 최순실이 지금 주식 20%를 갖고 있다고 하는 모 회사 예. 인모 씨죠, 그 사장이. 인모 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틀을 짜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들어간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은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무산이 됐는데 얼마나 사업성이 없었으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러니까요. 무산이 그러니까 코이카에서는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재경 대사는 본인이 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코이카에서 실사를 갔었나 봐요. 물론 이 최순실도 유재경과 함께 미리 실사를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실사를 가봐서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어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또 반대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업이 불발이 되고 대통령이 두 번째 미얀마 방문할 때 이걸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사를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이카 이사장까지 임명하고 모든 걸 하나로 짜서 예. 들어가려고 했던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그 모습이 우리 현 정부 또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이 유재경 대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태가 터지던 11월 무렵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사 썼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확인해서 JTBC가 일보를 쓴 건데요.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는 뭐였냐면, 이 유재경이라는 사람이 그 삼성전기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프랑크푸르트는 최순실 독일 그렇죠. 근거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지원을 삼성을 통해서 했던 관계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를 못 나갔었는데, 당시 교민사회에서도 미얀마 대사하기 전에 유재경 대사가 한 번도 미얀마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미얀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연락이 와서 네. 그런 연락이 와서 내가 이거 보이스피싱 받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던 했어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미얀마 대사로 간다고 할 때부터 교민사회가 출렁였다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아무런 연계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민간 기업인 출신인데 왜 대사로 가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 교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유라와 삼성과 유재경 대사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혹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안종범 수첩,